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자가 끝까지 남편에게 들려붙어서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국 나와 아이들이 버려지고 혹시 그 둘이 결혼해서 잘 살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남편의 외도를 단호하게 대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 오늘부로 딱 멈추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와 남편, 그들의 관계는 결국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분류는 결국 끝이 나쁠 수밖에 없는지를 심리학과 뇌과학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아내분들이 가장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의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를 볼 때는 동태눈을 뜨고 바라보던 사람이 그 동태눈을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쳐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둘은 절대 안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남편의 행동들을 보고 더 이상 덜컥 겁을 먹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 고귀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저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건 쥐나 원숭이 실험에서도 증명이 된 건데요. 수컷은 익숙한 파트너에게는 성적 흥분이 줄어들다가도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면 즉시 도파민 회로가 폭발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을 할 때 뇌가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상도 더 이상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도파민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콩깍지는 언제든 벗겨진다는 말이죠. 하지만 외도를 하는 당사자들은 좀처럼 쉽게 이 도파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외도 자체가 조금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국제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불륜 커플이 실제로 결혼까지 할 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도 이후에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은 60에서 75%나 된다고 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외도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재혼의 형태로 결말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신의 가정은 그대로 둔 채 몰래 비밀리에 병행해서 계속 외도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에서 대부분 끝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 불륜 커플이 결혼을 한다면 서로에 대한 콩깍지는 빨리 벗겨질 거예요. 매일 같이 살면서 빨래 개고 공과금 내고 코골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도파민은 순식간에 말라버릴 거니까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 통계들을 보면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도 방식, 즉 원래 가정은 깨지 않은 채 지속되는 불륜은 어떨까요? 계속 새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몰래 만나고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스릴을 계속 경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 상태에서는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도파민이 줄어드는 속도도 매우 더딘 거죠. 본처라는 우리 아이의 안정감은 그대로 둔 채 상간녀라는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불안하고 죄책감 들고 또 잃을까봐 초조해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를 만나서 짜릿한 그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내 사회적 지위가 박살날까봐 느끼는 공포, 그리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런 뇌의 가부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옥에 가까울 수도 있을 거예요. 상간녀도 비슷하게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물론 바람이라는 특성 자체가 상간녀라는 새로운 자극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움이라는 자원은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외도 관계는 끝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외도한 남편이 도파민에 취해서 하는 말들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너랑은 이미 끝난 사이였다. 어차피 쇼윈도 부부 아니었냐. 그 사람은 내 말을 다 받아주고 인정해준다. 넌 못해주지 않냐. 걔랑은 나 절대 안 헤어질 거다. 이런 말들은 지금 본인 몸에서 흐르고 있는 도파민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남편의 이런 헛소리들에 의미 부여를 하거나 덜컥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계속 답답하면서 이런 반박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도파민이 안 나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우리는 이 지옥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조건 남편을 바보같이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외도관계를 지속시키고 끊게 만드는 요인은 도파민 작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 이야기 드린 핵심은 결국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을 믿고 남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거나 우리 스스로 불안감에 휩싸여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상간녀와 남편이 장기적으로 관계가 이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 기간을 짧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매달리고 개입할수록 오히려 그들 사이에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사실상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내분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애틋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들의 사랑이 왜 그토록 불타올랐을까요? 그들이 천생연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반대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이 강할수록 내부는 더 단단하게 뭉치는 법이에요. 아내분이 상간녀와 남편분 사이를 방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전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 감정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지역 감정과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아내분이 남편을 추궁하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러서 소리치고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동이 안타깝게도 저 둘에게는 더 단단하게 결합하게 되는 명분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욱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도 그들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장애물이 되어주지 않는 순간 그들의 공공의 적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공공의 적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부의 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사라지니 서로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갉아먹는 진짜 현실, 지옥이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간녀와 남편이 잘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뇌과학적인 관점, 즉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작용과 자극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까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는 서로를 과연 온전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상 그들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화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누군가의 파트너를 뺏어서 시작된 관계는 일반적인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질투와 의심의 수준이 일반적인 커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수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정상적인 커플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먼저 나 너 좋아한다 라고 고백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쌓아나가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불륜 커플은 다르죠. 시작부터가 기만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시간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녀의 머릿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남자 10년 이상 같이 산 아내한테도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네. 그럼 나한테는 거짓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나는 거 보니까 얘도 정말 제정신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잠재적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감이 쌓이기보다는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다시 뺏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커플이라면 우리 정말 잘 맞는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뺏어온 사람이니 언제든 나도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있다. 이런 공포가 무의식 중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륜 커플은 일반 커플보다 질투와 집착이 훨씬 심하다고 하죠. 어쩌면 사랑해서 질투하는 게 아닐 겁니다. 나도 당할까봐 무서워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죠.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눈빛이 조금만 변해도 너 딴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업보의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떳떳해질 수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불륜은 불륜입니다. 정상적인 커플은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힐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행복이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불륜 커플은 어떤가요?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고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수도, 친구들의 모임에 당당하게 함께 나갈 수도, 심지어 흔한 SNS에 사진 한 장 마음 편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축복이 차단된 채 오직 두 사람만 남겨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구속으로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좁은 둘만의 관계에 갇히는 순간 그 애틋함은 서로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는 불륜이라는 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도 남편도 관계가 지속되는 순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뻔하죠. 서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착하고 싸우다가 지쳐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들이 정해진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 남편과 상간녀가 잘 되기 어려운 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 기인 오류 때문인데요.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네 글자 내로남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 성격 이상해서, 기질이 이상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그 심리를 뜻합니다. 아마 최근 남편분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정작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그렇다, 집안 꼴을 이러니까 밖으로 돈 거다 라고 하면서 아내 탓을 하는 그 뻔뻔함에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편의 고약한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만 작동되는 게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비난의 화살은 정확히 상간녀를 향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황 탓을 할 겁니다. 내가 원래 바람둥이라서가 아니라 아내가 나를 외롭게 방치했기 때문에 회사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수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똑같이 불륜을 하고 있는 상간녀에 대해서는 상황이 아니라 그녀의 타고난 기질 탓을 하게 될 거예요. 남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기본적 기인 오류 덕분에 상간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꼬셨어도 그렇지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말하는 거 봐라. 얘는 원래 도덕관념이 희미한 여자다. 임자 있는 남자한테도 이렇게 쉽게 넘어오는데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쉬운 여자겠지 라는 형태로 말이죠. 쉽게 말해 자기는 실수를 한 거지만 상간녀는 원래 그런 여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도파민이 돌 때는 너는 내 운명이야 이렇게 떠들지는 몰라도 그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상간녀에게도 적용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남자는 여성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중해야 할 대상, 다른 하나는 단순히 즐기기만 할 대상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파민이 꺼지고 현실적인 문제, 즉 본처와의 이혼이나 상간녀와의 재혼 이후에 만들어지는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닥치면 남편은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 피 같은 재산과 내 소중한 아이들을 가정은 깨고 저런 부도덕한 여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 못 맡깁니다. 남편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남편에게 상간녀는 진지한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 이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시 만나는 대체 가능한 소모품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아이들 엄마 옆이다 이런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을 맴돌던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까? 라는 이런 막연한 공포가 조금은 사라지셨나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뇌의 도파민으로 시작돼서 불신과 경멸이라는 심리적 늪에 빠져서 스스로 붕괴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눈빛 하나, 상간녀의 SNS 사진 한 장에 일희일비하면서 지옥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애쓸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점집을 찾아가서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질지 아닐지 이거를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지는 건 예고된 미래에 가깝다 이렇게 말이죠. 이미 예고되어 있는 미래에 힘을 빼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우리 스스로에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전히 남편만 바라보면서 피폐해져 있는 기다리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남편 따위는 신경 끄고 이제는 내 삶을 가꿔서 그가 돌아왔을 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빛나의 여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부디 썩어가는 그들의 관계에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